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전주 시내 아파트마다 음식물 쓰레기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장을 인근 주민들이 막아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난항을 겪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의 추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군산형 일자리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유치와 노동계 반발이 과제입니다.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이 최규호 전 교육감의 도피를 국회의원 시절부터 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간 검찰의 수사 의지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초겨울 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이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현재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진눈깨비까지 내려 출근길 불편이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무주 영하 0.6도, 남원 0.1도, 전주 0.4도 등을 기록했으며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6에서 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눈이 내린 뒤 기온이 더 내려가 내일은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영하에 머무르며 한파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주 시내 아파트마다 음식물 쓰레기가 제때 수거되지 않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쓰레기 처리장 인근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수거를 하더라도 처리가 안 되기 때문인데요. 김장철을 맞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찬희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아파트, 수거함에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제때 수거 차량이 오지 않아 쌓인 것입니다. 향이 엄청 들어오죠 지금. 지금 냄새도 나고 일단 자기도 부을 게 없어. 향이 엄청 들어오죠.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 입구, 쓰레기 수거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전주시 지원금과 관련해 항의하는 인근 주민들이 사실상 차량 출입을 막아선 것입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현금 지원은 아니 된다. 이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그래서 우리는 전주시장님하고 그때 당시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진입에 성공한 차량들은 싣고 온 음식물 쓰레기를 대기하던 대형 화물 차량에 옮겨 싣습니다. 충남의 다른 공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달부터 음식물 처리 시설은 현재 설비 교체 작업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교체가 완료되는 이달 말까지는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김장철까지 겹치면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 대란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장기화 부분을 예측을 해서 만약에 사태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공간에 이 부분을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인근 주민들은 리사이클링 타운 유치 조건인 출연금 50억 원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조례가 바뀌어 현금 지급은 어렵다며 수익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쓰레기 대란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정작 답답한 건 이로 인해 고통받아야 하는 시민들 뿐입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임금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가 진통을 거듭하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군산형 일자리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투자의 난색을 피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노동계와 손을 잡는 일이 과제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광주형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의 타결을 위한 논의가 계속되면서 관심은 다음 추진 지역에 쏠리고 있습니다. 조선업 부진의 경남형 일자리도 거론되고 있지만 한 발 앞선 건 군산형 일자리입니다. 지역 경제를 떠받치던 현대중공업과 GM이 잇따라 공장 문을 닫으면서 자동차와 조선업 산업 생태계가 빠른 속도로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막막한 재가동과 정부의 각종 대책들의 약발이 받지 않는 점도 정책 추진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그분들의 생계를 위해서도 좀 빨리 군산형 일자리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중앙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지역의 현실 탓에 군산형 일자리에 대한 기대는 큽니다. 거의 없죠. 아예 없죠. 힘들죠. 아예 일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고향을 떠나기도 좀 쉽지는 않고.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와 달리 군산형 일자리에는 참여할 대기업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이미 시장이 포화 상태라는 이유로 군산 공장의 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모 기업이라든지 기업체가 저희 군산에 일단은 GM을 인수한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또 일자리 정책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아
고용 악화를 우려하는 지역 노동계와의 합의를 끌어내야 하는 점도 숙제입니다. 위탁 생산하는 하청업체를 만드는 걸로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없는 거고요. 그런 일자리를 지자체나 국가가 나서서 양산하겠다라고 하는 건 오히려 역으로 가는 거다. 분산형 일자리가 구호가 아닌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시선은 정부와 정치권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조는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2시간, 또 밤 10시 반부터 2시간 동안 부분 파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가 노동의 질을 저하하고 소형 SUV 과잉 생산으로 전주와 울산, 아산 공장도 위협받을 수 있다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이 검찰 조사에서 최규호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점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친인척의 도움은 누구나 예상됐던 부분이어서 당시 검경의 수사 의지나 방식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이 친형 최규호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14시간의 고강도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사장님, 누구 통해서 도와주셨어요? 검찰은 관련자 수사로 최 전 사장이 제3자를 통해 친형을 도왔다는 진술을 이미 확보했고 소환 조사로 이를 최종 확인했습니다. 대체로 혐의는 인정을 했어요. 도와준 거에 대해서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명예를 직접 빌려주고 했다는 거죠? 예. 그건 다 인정을 했어요. 가족이어서 도피죄는 처벌받지 않지만 최 전 사장이 제3자를 통해 도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사 혐의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건강보험과 계좌 등 명의를 직접 빌려준 혐의가 더해지면서 구속 여부도 관심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규성 전 사장이 당시 국회의원 신분을 악용해 도움을 준 사실이 또 다른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당시 친인척의 도움은 누구나 예상했던 사안이지만 검찰과 경찰은 친동생인 최규성 의원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접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조력자 수사 과정에 최 전 사장 외에도 누구나 알 만한 지역 인사가 있다고 밝혀 수사 확대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당시 수사 과정을 면밀히 되짚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인홍 무주 군수가 재판부에 사건을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주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다음 기일에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는 황 군수 변호사의 말에 재판장은 군수직 유지와 직결된 사안으로 빨리 진행하겠다고 밝혀 다음 재판일인 12일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황 군수는 지난 6월 공개토론회에서 조합장 시절 부당대출로 처벌받은 사실을 아닌 것처럼 속여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창의 한 뱀장어 양식장에서 사용 금지된 동물용 의약품이 검출돼 당국이 폐기에 나섰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고창군 심원면의 한 뱀장어 양식장에서 사용 금지된 동물용 의약품 니트로프란이 1kg당 1.3에서 8.8 마이크로그램가량 검출돼 뱀장어 92톤을 폐기하고 있습니다. 니트로프란은 가축의 세균성 장염 치료나 성장을 촉진하는 항생제로 인체에도 신경계와 간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어 2003년부터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대학 수능 시험 점수가 학생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역대급 불수능에 대다수 학생들은 가채점보다 점수가 좋지 않아 진학지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수능 시험 결과가 학생들에게 통보됐습니다. 성적표를 받아보는 교실에서는 안도감보다는 탄식과 긴 한숨이 줄을 이뤘습니다. 어려운 국어 문제에 당황해서 다른 시험에도 영향을 받아 가채점 결과보다 점수가 떨어진 학생도 많았습니다. 긴가민가한 부분이 틀린 결과로 나오게 돼서 좀 가채점 결과보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난이도가 높았던 국어의 경우 1등급은 원 점수 기준으로 가채점대 86점에서 84점으로 더 낮아졌습니다. 등급이 떨어질 거라고 걱정했는데 등급 컷이 같이 떨어져서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수능 성적이 학생들에게 통보되면서 진학 지도 역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은 불수능으로 불릴 만큼 특히 어려워 수시 모집 등급 컷을 맞추지 못한 학생들도 많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전북 지역 대학의 경우
정시로 넘기는 입학 정원이 예년에 비해서 50%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시 인원은 늘어나지만 지원자도 훨씬 많아지면서 중상위권 대학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어서 진학 지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시 상담 일정이 잡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상담하면서 다시 한번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시 대이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합격자는 오는 27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정시 원서 접수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전북 혁신도시의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이 재추진될 전망입니다. 국회 김광수 의원은 정부가 연기금 대학원은 반대하면서 한전공대 설립을 지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대학원 설립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도와 정치권, 국민연금은 정부가 대학원 설립에 반대하자 국민연금 연수기관 설치를 추진해왔습니다. 짜장과 함께 짬뽕은 중화요리 하면 떠오르는 가장 대중적이고 친숙한 음식이죠. 우리 지역 군산에 짬뽕을 특화한 거리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군산 근대 역사문화지구내 빈 회원은 60여 년 동안 한자리에서 명맥을 유지해오면서 최근 등록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군산의 대표적인 중화요리점으로 드라마와 영화가 다수 촬영됐고 전통 중국 요리의 맛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군산 지역에는 중화요리점이 160여 군데 영업 중인데 특히 짬뽕 요리가 다양합니다. 풍부한 해산물과 돼지고기, 닭고기 등으로 만든 짬뽕의 얼큰한 맛과 식문화가 관광객과 시민들의 입맛을 당기고 있습니다. 군산에 오면은 이제 유명 맛집을 검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짬뽕이 유명하다고 해서 친구들이랑 같이 먹으러. 군산시는 전국적으로 소문난 짬뽕을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특화거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업자들한테 공개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입점을 시켜서 이제 교육도 시키고 메뉴 개발도 하고. 국비와 15억 원을 들여 특정한 장소를 정하고 짬뽕의 날을 지정하며 짬뽕 경연대회 등을 개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지역의 쌀과 보리, 밀을 원료로 해서 차별화된 짬뽕 개발과 요리법 확산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선한 재료를 많이 써야 되고 또 마음가짐이 또 이렇게 올바르야 되고 정성을 다한다면 아마 손님들이 군산의 최고로 전국적으로. 군산시는 조만간 구체적인 사업구역을 지정하고 홍보와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짬뽕이라는 특정 메뉴를 소재로 한 특화거리 조성 사업은 무엇보다 미시통우회나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콘텐츠 개발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학교 주변 차량 제한 속도는 30km 미만이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남원시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량 주행 속도를 표시하는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익 기자입니다. 도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있는데 스쿨존 어린이 교통 사망자는 최근 6년간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각 시군마다 교통안전 분위기 조성에 힘쓴 결과지만 신호와 속도 위반은 여전합니다. 남원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가운데 차량 통행이 많은 용성초, 중앙초 두 곳에 주행 속도를 LED로 알려주는 스피드 디스플레이를 설치했습니다. 스피드 디스플레이는 감속 운전을 유도해 사고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어 남원시는 시민 반응에 따라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조성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뛰어난 맛과 향으로 임금님 진상품이었던 정읍의 차를 비롯해 지역의 임산물을 만날 수 있는 차향도원이 내장산 농경문화체험관 인근에 조성됩니다. 차향도원은 2020년까지 50억 원이 투입되며 정읍의 임산물을 홍보 판매하는 차향문화관과 차와 약초를 재배하는 차향가든이 들어섭니다. 추위가 몰려오면서 완주군은 도로 주변에 모래주머니 2만 포를 비치하고 제설 장비를 정비하는 등 겨울 준비에 나섰습니다. 관계기관과 읍면 사무소가 연계해 폭설로 인한 교통 두절에 대비하고 내년에는 출퇴근 차량이 몰리는 삼내 교차로 부근의 열선 공사도 추진합니다. 김제시가 어려운 이웃에게 제공하는 재능기부 행복의 집 1호가 탄생했습니다.
행복의 집은 사회적 기업 성우산업개발과 김제시 자원봉사센터가 참여해 지난달 중순부터 지붕 교체와 화장실 수리, 도배 등의 후원을 받아 집을 수리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국 19개 댐 소재지 시군이 임실에 모여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댐 소재지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는 댐 건설로 낙후된 지역의 지원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정비 사업비 현실화 등 2개 안건을 중앙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발전과 민원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2011년에 창립됐으며 신민 임실군수가 7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결핵 퇴치와 홍보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실 모금 사업이 추진됩니다. 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는 1월까지 모금액 1억 5천만 원을 목표로 모금 운동을 진행합니다. 올해 크리스마스 실은 남북 평화 분위기에 맞춰 군산 분계선에 사는 멸종동물 이야기로 꾸며졌으며 모금액은 결핵 예방 사업에 쓰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제1회 전주 단편영화제가 내일부터 이틀간 전주 시네마타운 8관에서 열립니다. 고창군이 한 해를 추억하고 새해를 활기차게 맞이하기 위한 송년 콘서트를 오늘 국립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전주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연말 연시를 맞아 오늘 도청 공연장에서 나눔 음악회를 엽니다. 뮤직시어터 슈바빅이 정기 공연으로 올해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을 선보입니다. 익산교육지원청의 어머니 합창단인 송리맘스 코러스가 오늘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정기 연주회를 갖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국민연금공단과 공동으로 전국 국제금융 컨퍼런스를 국민무형유산원에서 개최합니다. 김제지평선 아카데미가 오늘 김제시청 강당에서 2019년 경제전망과 재테크라는 주제로 마련됐습니다.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는 오늘 대회의실에서 제4차 전북 성평등 정책포럼을 진행합니다. 여성주의 시각으로 미디어와 대중문화를 들여다보는 인문학 특강이 오늘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 있습니다. 무주보건의료원은 오늘 무주군 전통문화의 집 등지에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12월 6일) 목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현재 진눈깨비가 내리는 가운데 기온이 0도 안팎으로 떨어지며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 아침 기온 1도에서 낮 기온 8도, 익산 1에서 8도, 동북권은 무주 영하 1도에서 7도, 진안 0도에서 4도, 서해안권은 군산 2도에서 8도, 고창은 1도에서 6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장수, 순창, 임실이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보통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모두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